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은요, 이 비문학 독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문학, 보통 수능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혹은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바로 요 비문학이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면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여러분, 비문학이 인문학은 아니에요. 인문학은 아닙니다. 문학 장르를 뺀 나머지가 비문학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비문학은 읽는다가 아니에요. 몰랐죠? 비문학은 읽으면 안 돼. 그러면 분석을 하는 걸까요? 분석도 좀 애매하다. 자, 우리가 독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독해라는 건 읽고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읽고 이해하다. 근데 단순히 비문학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풀잖아요, 그쵸? 비문학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문학이 아니고 요즘은 전문 지식에서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또 비문학을 잘하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아니, 어느 장르에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상당하고요. 또 도대체 뭘 봐야 하냐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독해를 설명하기 전에 장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독해도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비문학의 장르는 일단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저는 어떤 부동산 지문이 나왔을 때 좀 놀랬거든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도 인문학이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비문학에서 안 나온 게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저기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행정법. 요 행정법 관련된 거 빼고는 뭐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도 나왔죠. 또 주식, 채권도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행정법은 나올 것만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행정법.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비문학 지문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뭐 해겔, 변증법은 좀 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분야에서는 배우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마치 화학 시간에 이 산화 환원 반응을 배우잖아요. 산화 환원. 그럼 어때요? 굉장히 기초적이고 쉬운 부분이죠. 맞죠?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산화, 환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끝까지 공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고 넓게. 알겠죠? 어떻게요? 얇고 넓게. 그래서 이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내용, 또 한 번 정도는 본 내용이면 좋겠죠.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 좀 뭐라 그러죠? 인문 분야, 어떤 경제, 뭐 정치, 외교 이런 걸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경 지식을 쌓겠어 이러면서 막 뭐 어떤 걸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지가지를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 위주보다는 경제, 외교, 정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문학, 언어 등등등 좀 다양하게. 알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됐죠? 배경 지식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문학은 뭐 은행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비문학은 은행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비문학 독해할 때는 단순히 이해만 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분석하면서 정리를 할 것. 정리. 어떤 정리요? 내용 정리요. 이걸 빠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그럼 아니 어떻게 내용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빠르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연습이에요. 연습 말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제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참 국어 지문 풀 때 학생들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겠죠. 문제가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한번 문제를 풀고 답을 매겨서 틀린 거를 찾아서 이제 해설지를 보겠죠. 그리고 끝나. 그리고 다시 다음 지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푸는 것까진 좋아요. 알겠죠? 푸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지문을 분석해 줘야 돼요. 분석. 알겠죠? 그럼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1번 이미 얘기해 줬어. 분석하는 방법 1번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2번은 뭘까요? 그럼 2번 항상 했던 거.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투 트랙이어야 한다. 자,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반드시 투 트랙으로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 저기 핵심어 찾기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뭐 했죠? 중심 문장 찾기. 그쵸?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요약하기. 이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 세 가지만 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맞죠? 그 이유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항상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 근데 이게 문제로 넘어가면 또 까먹어. 앞에 내용 까먹고, 아니 뭐가 핵심인지는 알겠어. 뭐가 중심인지 알겠는데 문제로 가면 다시 돌아와서 또 찾아야 돼. 근데 또 까먹어.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한 번 읽고 한 번에 풀어야 한다. 자꾸 여기서 1번 풀고 넘어오고 이렇게 2번 풀고 또 확인하러 오고 3번 풀고 또 확인하러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10분에서 15분으로 넘어가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업은 당연히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핵심어 찾고 또 중심 문장 찾고 또 내용 요약하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전개 방식 알고. 이 정도. 이거는 여태까지 많이 했던 거야. 만약에 안 한 친구들 있으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또 어떻게 어디 갔지? 어떻게 여기 있다. 정리를 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또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도 들어줄 거니까요. 수업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왜 비문학 공부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또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